자, 맨해튼 현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유로존에서요.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경제가 입은 막대한 피해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이 세 나라의 확진자가 대단히 크게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즈니스 셧다운을 시행 중이라서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이나 매니팩처링 이런 부문들이 다 지금 극심한 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마켓이 발표한 제조업 생산자 PMI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때가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요. 이를 반영해서 지금 이태리 국채는 거의 정크 등급에 근접하게 지금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지난번에 피치하고 S&P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이태리의 국채를 거의 BBB 혹은 BBB 마이너스 등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태리 국채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CB는 유럽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7,500 유로 정도의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치솟아 오르는 유럽 지역의 이 국공채 프리미엄을 좀 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최근까지 페드가 발표한 그런 조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페드는 지금까지 수조 달러를 이제 이런 자산 매입에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교하면은 좀 미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ECB 중앙은행은 지금 양적 완화를 2014년부터 꾸준히 지금 지속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4년 이후에 이 공공 부문에만 한 2.2조 유로 달러를 들여서 이 국공채들을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국공채 매입 프로그램의 그 수준에 대해서 국가별 수준에 대해서 좀 국가별로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묵은 북부 유럽 국가들과 남부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갈등 때문인데요. 오늘 독일의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독일 대법원은 ECB의 국공채 매입에 대해서 어떤 비례성 평가를 한 후에 3개월 내에 그 비례성 평가를 하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독일의 중앙은행, 즉 분데스방크는 ECB의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으로부터 빠져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ECB는 사실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이제 펀드를 출자를 해서 만든 은행이죠. 그런데 이제 펀드를 출자를 할 때 각 국가별로 인구수와 GDP 규모에 비례해서 이제 펀드를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독일을 비롯한 북부 유럽 국가들의 펀드 규모가 크고 남부 유럽 국가들의 규모가 작은데 이 국공채 부분의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ECB 규정상 자기들 펀드 기여분에 비례해서 이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3월, 4월에 일어난 이 펀드 매입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런 기준에 비해서 사실 이태리가 64억 유로 정도를 더 매입을 했고 프랑스는 29억 유로를 더 매입을 했고 스페인은 11억 유로를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여한 부분보다 국공채 매입이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독일은 그에 비해서 기여 분모 대비 64억 유로를 좀 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독일은 기여분보다 좀 덜 이렇게 포션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 대법원, 독일의 이제 경제학자들하고 정치가들이 이게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독일 대법원에 이제 이런 수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독일의 반응이 나왔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 지역에서 ECB가 적극적으로 어떤 통일된 정책을 펼치는데 좀 어려운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조금 궁금한 게 독일이 덜 매입했다면 더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공동으로 마련된 펀드를 두고
각 국가별로 이제 그 비례성에 근거해서 기여한 만큼 국채를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독일에서 나오는 주장.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지금 매입을 덜 하고 있다. 이게 약간 정책에 대한 국가별 온도 차이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불확실성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